대표 유형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능범과 불능미수를 구별하는 기준, 불능범이냐 불능미수범이냐라고 하는 요 기준에 대한 학설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위험성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구체적 위험설로 갈 거냐 추상적 위험설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그 전에 우리 학생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장 그 기본적인 주관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는 굉장히 요즘에 잘 나오는 문제니까 특히나 이 불능미수와 관련돼 가지고 위험성 관련 학설들은 잘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학생 A는 뭐라고 했냐면 행위자에게 범죄를 실현하려는 뭐가 있다, 의사가 있고 이를 표현하는 행위가 있으면 위험성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 의사가 있으면 무조건 위험성을 인정해야 된다. 이걸 무슨 설이라고 그러죠? 주관설이라고 하죠. 주관설. 그러니까 주관설에 따지면은요, 의사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불능범과 불능미수는 위험성의 문제니까 주관설에 따르면 다 뭐가 되냐면 다 위험성이 있어요. 뭘 기준으로 하니까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범죄를 저지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의사 자체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를 실현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위험성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케이스는 없죠. 그러니까 이 주관설에 의하면 어떤 경우를 갖다 주더라도 이 부분은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으니까 거의 모든 경우가 주관설에 따르면은 불능미수가 되겠죠. 불능범이 아니고 불능미수가 될 거다. 두 번째, 위험성의 유무를 행위 당시에 일반인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만을 기초로 해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요거 이 기준이 뭐냐? 먼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판단을 누가 하는 거냐 요걸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누구? 일반인이죠. 일반인.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119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9가 뭐냐면 구체적 위험범입니다. 여기는 나름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요거는 이제 구체적 위험설인 거죠. 요게 구체적 위험이 발생을 했을 때 구체적. 자, 그 다음에 학생 C는 뭐냐면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을 기준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기준은 뭘로 가는 겁니까? 여기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가지만 여기는 누가? 여기가 행위자죠. 행위자. 여기는 행위자가 인식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 일반인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판단은 항상 일반인이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는 뭐 119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는 뭐 어디겠습니까? 이 부분은 요건 추상적 위험이에요. 추상적 위험이 되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기준이 지금 학설이 지금 A, B, C가 있다는 거고 그 밑에 이제 사례를 좀 보도록 하죠. 자, 기억. 갑은 이 설탕을 독약으로 오인하고 을을 살해하기 위해서 설탕을 먹였다. 그런데 을은 죽지 않았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문제를 좀 안 봤네요. 불능범인 것은이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불능범이다.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위험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 발생이 없다라고 보는 건데 여기 기억 보시면 독약으로 오인하고 살해하기 위해서 독약을 먹였다. 을은 죽지 않았다. 그럼 이걸 갖다 위험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 먼저 지문을 먼저 보시면은요. 여기 학생 A가 아까 A는 뭐였죠? A는 무슨 설? A가 주관설. 학생 B는 구체적 위험설. 그 다음에 학생 C는 추상적 위험설, 학생 B는 구체적 위험설이었습니다. 자, 먼저 보세요. 학생 A는 주관설이기 때문에 주관설은 불능범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주관설에 의하면 불능범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불능범인 것은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학생 A는 기본적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학생 A가 생각할 때는 요 주관설에 의할 때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다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능범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날려버리시고. 그다음에 학생 B는 뭐죠? 구체적 위험설이죠. 자, 보세요. 시험은 이제 니은을 봐야 되겠네. 여기 보죠. 2번 보면. 자, 갑은 을을 살해하기 위해서 독약을 준비하여 치사량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을에게 먹였으나 그럼 본인은 생각할 때 뭐예요? 자기 생각에는 치사량에 생각한다고 봤는데 을에게 먹였으나 치사량에 조금 미달하여 을이 죽지 않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인식한 거,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 다 일반인이죠.
일반인. 그런데 치사량이 조금 미달했답니다. 조금 미달하면 요 케이스는 구체적 위험설에 따르면 어때요? 위험이 발생하는 거죠. 위험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불능범이 아니겠네. 그렇죠. 위험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틀렸죠. 학생 C 보세요. C는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같이 연결해 보세요. 추상적 위험범, 추상적으로 보면 갑은 을을 살해하기 위해서 독약을 준비해 가지고 다시 한번 치사량이 이렇게 했다. 그럼 여기 행위량을 보시면 인식은 여기 추상적 위험 이렇게 가보시면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인으로 이렇게 봅니다. 행위자가 인식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치사량에 해당한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이 볼 때에는 조금 미달했으니까 일반인이 볼 때에도 이거 위험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겠네. 당연히 그러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돼요? 여기도 위험이 발생한 거죠. 위험 발생한 거니까 여기도 틀렸네요. 학생 B 보세요. 학생 B. B가 이제 구체적 위험 여긴데 여기 보겠습니다. 갑은 을을 공기총으로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착탄갈이 있다고 생각하고 행위자가 인식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위자가 판단할 때는 분명히 위험성이 발생을 하지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을은 착탄거리 밖에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일반인이 볼 때는 위험성이 발생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는 요거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위험성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위험성이 없으니까 뭘로 갈까요? 자, 불능범이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처음에 문제 풀 때는 이제 하나씩 다 읽었습니다만은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문제를 푸실 때는 이 보기를 먼저 보셔야 돼요. 보기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더 이상 볼 거 안 볼 거를 빨리빨리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여기 보기에서 A인지 B인지 C인지 그래서 매칭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그게 더 빠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학설 다 정리하고 이 사례는 사례대로 정리하고 학설에 따른 사례를 다 케이스를 다 나눠서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공부하실 때는 하나씩 다 보시는 게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빨리 보기를 보고 보기에서 매칭을 하셔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빨리 판단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요거 하나 잘 보세요. 주관설에 의하면 불능범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다. 이거를 이제 하나를 픽스를 해 놓으시면 훨씬 더 문제를 푸는데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